네, 김치영입니다. 그나마 요즘 시장에서 볼만한 게 네. 제약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행히 베스트 애널리스트 제약바이오 부문 저희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시적절하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모신 것 같아요. 마침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제약 바이오 부문 1위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처음 선정되셨다고 드렸거든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일단 신약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 6년 정도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서 21년도에 이제 애널리스트 데뷔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유한양의 셀트리온이 탑픽이었던 반면에 저는 이제 알테오젠을 좀 탑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때 우량한 바이오텍으로 이제 ABL, 리가캠, 한올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업들이 제가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인 성과를 좀 내주면서 네. 좀 신뢰도도 많이 쌓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보고서로 좀 시장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것들이 좀 선정된 기준이 아닐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현장 경험을 살리신 게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소통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알테오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시장 시총 1위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투자자분들이 우리 엄민용 연구원 찾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제약바이오주 얘기하면 엄민용 연구원 밖에서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어쨌든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 관련돼서는 빅파마 지수가 훨씬 더 네. 상승세가 강하고요. 네. 지난 3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왔을 때는 바이오텍 지수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제 코스피 종목들 위주의 수급이 먼저 쏠리고 있고 바이오 섹터의 추세적 상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 상승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럼 추세적 상승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네. 다음 달에도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약 바이오 개별 종목단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폐암학회라든지 종양학회도 있어요. 이 부분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 WCLC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세계 폐암학회가 끝나는 날 또 유럽 당뇨학회가 9월 10일부터 13일 날 열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좀 섹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또 기대하고 있고 13일 끝나는 날 또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면서 네. 네. 9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지속적인 학회가 지금 시즌이 열리기 때문에 또 9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 바이오가 미국이 좋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기술 이전이나 임상 결과 등을 트리거로서 네. 좀 시장에 증명해주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아직 대세 상승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는데 네. 두렵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네. 꼭 잘 못 가는 경우도 생겨서 맞습니다. 엄민용 연구원 말씀대로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세 상승을 더 하는 뭐 9월이 됐으면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9월 한 달이 제약바이오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하반기에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앞서서 혼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온전히 시장에 반영됐느냐에 대한 부분과 또 미국 대선 부분도 아직까지는 이제 정책 방향에 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를 강하게 지금 추세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빅파마 지수가 워낙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최근 이제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이제 네. FDA 1차 치료제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승인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런 근거들이 좀 쌓여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대저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네.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빅파마 기술 이전을 좀 목표로 한 기업들이 8월 중으로 지금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좀 트리거를 더 만들어줬을 때 지금 코스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바이오텍 상승세가 이제 코스닥에서 또 이제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8월에 나오질 못해서 네. 저는 아직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모멘텀이 많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알테오젠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키트루다 피아사 제형에 대한 임상 3상이 올 9월 23일에 종료가 되고
이제 가을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면 이제 빠르면 25년 4분기에 머크가 직접 전 세계 15개국가 허가 신청을 넣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진출되는 또 플랫폼 네. 기업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ADC 피하사 기술 이전이나 또는 유럽 최대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산도즈하고의 이번 계약 확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알테오젠이 머크나 뭐 여러 오리지널 기업과도 계약을 하지만 네. 바이오시밀러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3상이 끝나면서 상업화 기업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이제 시작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는 일단 37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네. 바이오시밀러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전략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셀트리온도 진펜트라라고 하는 이제 피하사 제형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데, 산도즈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고, 여기서 결국 제품적인 차별화 그리고 환자 편의성적인 차별화를 줘야 되는데, 산도즈가 지금 개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품목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의 알테오젠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제품은 존슨앤존슨의 혈액암 치료제인 다잘렉스라고 하는 제품이 산도즈하고 시밀러로 개발이 될 걸로 보고 네. 있고요. 네. 이 제품이 현재 피하사 시장이 한 2030년 20조 원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30% 약가이나 30% 점유율만 가정해도 산도즈가 약 3조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최소 15% 이상의 로열티를 알테오젠이 수령하기 때문에 이 가치도 사실상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여기서 경쟁사 할로자임의 멀티플 현재 24배를 적용해주면 뭐 사실 산도즈 계약 가치 하나만으로도 1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피하 주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알테오젠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이후에 잘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유한양행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유한양행은 사실 제가 지금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어서 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렉나자라고 하는 이제 국내 신약이 네. FDA 최초로 승인된 제품이고, 이제 내년부터 존슨앤존슨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예상하던 부분보다 서프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시장에서도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매매 공방이 이루면서 네. 조금은 가격 조정이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2.3% 정도 유한양이 좀 하락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주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까? 뭐 대세 상승은 남아 있다고 하셨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량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뭐 알테오젠이 5조에서 15조를 가면 보통 2, 3천억 기업이 5천억, 뭐 7, 8천억 기업이 1조,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아직 큰 트리거가 없는 바이오까지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조심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오히려 기술 이전이나 네. 임상 결과 또는 뭐 CMO 기업들 같은 경우 빅파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본 시간입니다. 실체가 있는 종목 위주로 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많은 또 리포트 내고 계시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차지한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